코로나 관련 지역 지원금은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도 제일 큰 금액이 되겠죠.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정치권에서 여러 사안을 놓고 씨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총선 전에 청와대는 지원금을 국민 70%에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그런데 미통당에서 갑자기 100%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나서요. 그러자 민주당은 급히 바로 다음날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100% 다 주겠다고 방침을 바꿉니다. 정부에선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해요. 기재부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약속됐던 추경 규모 7조 6천억으로 국민 100%에게 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3, 4조 원 정도 또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또한 현금 살포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게 부담이 됐는지 원래는 국채 발행 없이 그냥 다른 데서 예산 지출을 줄여서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가 추경은 말이 좀 웃기네요. 추가 경정 예산은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4월 8일에 정세균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소득자는 일단 돈을 줬다가 다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100% 지급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국민 100%한테 일단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주고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나간 건 환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지나고 이제 원하는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여당과 정부는 4월 22일에 그냥 100% 지원금 지급으로 합의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인영이는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밝혀라 하면서 협박인지 호통인지 모를 소리를 해요. 마치 심판이라도 하실 것처럼. 그러나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제도나 대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돈 나눠준다고 해놓고 안 나눠주면 사람들이 분노할 건데 그건 다 니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책임부터 일단 떠넘기고 있는 거죠. 쟤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늦어졌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 참 잘해요. 이런 건 나라 걱정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경제가 이 꼴이 안 났을 텐데. 기재부는 계속 난색을 표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환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세균은 이번에는 기재부에게 경고를 해요. 경제부총리는 나의 뜻을 기재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한 일에 기재부는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이 일에 주무 붙여져 토 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일부러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정세균은 이번에는 아마도 우리 조세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만한 말을 해요. 일단 돈을 나눠주되 자발적인 기부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자는 거예요.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되 상위 30%는 자발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 않게 하자. 이걸 자발적 기부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위 30%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안 받아가면 된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국민 모두한테 준다는 간판은 필요해요. 그런데 다 줄 돈이 없고 다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한테 주고 30%를 다시 받아오자. 그런데 다시 받아올 방법이 없었어요. 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100%한테 준다고 하고 30%는 알아서 안 받아가는 걸로 하자. 이러고 나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70% 안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쟁점 사항이 뭔지 보죠.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추경안 7조 6천억 원으로는 100% 국민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 이걸로도 모자라면 아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받아가는 걸 전제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100%한테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편성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안 받아간, 얘네 표현을 빌리자면 고소득자들이 기부한 돈을 불용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불용 처리를 하면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하면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국채 발행 규모를 정합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걸 안 썼다고 국채를 덜 발행한다는 건 이미 발행한 국채를 무슨 마이너스 통장 마냥 넣었다 뺐다를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부 주장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홍보는 잔뜩 때려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사 이 기부금이 정부 기대만큼 거친다고 해도 예산 개정에 쓰지 않고 남은 이 금액은 기부금이지 조세 수입이 아니죠. 그래서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만 포함하는 일반 회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반 회계에 포함되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 받아가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내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은 지금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통당에서 정부와 여당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미통당에 대해서 뭐 그렇게 평가가 후한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요구사항은 합리적인 거죠.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를 알려달라, 국채 발행 여부를 밝혀달라, 그리고 발행한다면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말해달라,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달라, 그에 따라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밝혀달라, 소득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환급을 어떻게 줄 계획이냐,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국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억지 질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미통당에서는 처리를 막을 생각이 없다, 내용을 알려주면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에서는 되레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자기들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예결위에서 그냥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예산안이 없는데 뭘 심의하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 뿌리겠다고 생색내고 재미는 다 봐놓고 수정안은 없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의결해라, 안 되면 야당이 막아서, 되면 지들이 잘해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닌데요? 좀 추하지 않아요? 자발적 참여라는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기가 막히죠. 100%한테 주겠다고 선심은 썼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부유하세요? 받지 마세요. 상위 29%세요? 받지 마세요. 32%인지 28%인지 긴가민가 하세요? 받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양보하세요. 기부라는 건 수혜자가 있어야죠. 그 수혜자는 결국은 어려운 이웃으로 정의될 겁니다. 매년 슈퍼재정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가 낯짝이 있으면 국채를 갚아야 하는 후세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산에서 경합성이 발생하는 순간 100%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내가 내 몫을 받아가도 남들이 자기 몫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100%죠. 결국은 없는 돈으로 생색을 내려다가 자기가 만든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현금 살포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부터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준비는 안 돼 있고 결정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상대 정당의 호통만 치고 있는 게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한들 너무 무책임하고 아마추어적인 것 아닙니까?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일단 나눠주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뭔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돈도 없고 법도 없고 절차도 없는 뭔가를 약속부터 덜컥 해놓고는 그냥 일단 나눠준다? 글쎄요, 그거야말로 나라가, 정치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아닌가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거?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